예, 지역구가 대구 동구 가변 유선근로원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중에 관세청하고 국세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세청은 4쪽에 그리고 관세청은 보고자료 2쪽에 2023년도 그 세입 국세 수입 관련돼서 통계가 있어요. 제가 이 통계는 사실 국세청, 관세청이 업무 보고를 할 때마다 이런 형태로 쓰는데 거기 세입을 보면은 국세청 소관해서 전체 총 국세 수입이 원래 400조 5천억인데 388조 1천억 국세청 소관. 또 관세청은 보면은 2023년 세입 예산 75조 3천억 해서 관세 10조 7천억하고 부가가치세 55조 8천억 수입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국세청과 관세청이 내가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기준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기재부에서 세입을 할 때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23년도 세입 예산이 75조 3천억이고 또 국세청 소관 388조 1천억이면 보통 합칠 겁니다. 그죠? 그럼 400조 훨씬 넘어요. 물론 그 밑에 관세가 10조 7천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통계 작성하실 때에 또는 자료 만들 때에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오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공공요금 관련돼서 부총리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요금의 정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요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사용제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난방비가 공공요금이나 아니냐. 난방비는 공공요금이 아니죠. 난방비는 여기에 아니죠. 난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지금 기본 방향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 근데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 정부 들어서도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그대로 다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날씨는 추워졌고 수요량 또는 소비량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폭탄이 됐다.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장관께서 이렇게 하겠어요. 상반기는 조금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지지만 하반기는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자제를 했다, 동결을 했다, 하반기에 좀 그런 압력이 덜 할 때 올리겠다. 이런 취지죠. 그죠? 맞습니까? 예, 지금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런데 이 공급 측에서 오는 그 요인은 언젠가는 물론 그 가격이 국제 가격이 내릴 때는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돼요. 국가기관이 일반 재원으로 예산으로 해서 가스공사든지 한전의 적자를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그 적자를 유지를 해갖고 어느 날 전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수요자인 소비자가 그 가격을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1, 2, 3, 4, 세 개의 주체가 분담을 하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봐서 에너지 효율을 아주 효율화시켜서 노후 설비라든지 이렇게 교체를 해서 일부 흡수를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또는 이 정부에서 다 안 올렸던 것을 동결해가 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과거에 2008년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를요. 그때는 적자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됐는데 양기관 합쳐서 한 2조 원 정도 됐는데 그거에 반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일반 회계에서 지원해 줄 그런 여력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뭐 포괄적인 사항,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쭉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 공공요금은 동결 기제로 간다. 이것은 대외 천명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 가격, 그 다음에 이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그 조정의 시기, 또 한다면은 그 조정의 폭,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철도 요금, 우편 요금 이거하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결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가스, 전기 요금을 계속 동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후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는 방법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공요금을 사실은 조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아니면은 일정 시점 요금에 반영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우지간 이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민 부담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도 조절하고 인상폭을 조절해서 왔는데, 더구나 가스 요금은 또 동결기는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난방비에 관련 부담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또 우리의 또 다른 정책 현실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계속 고민도 하면서 적정한 균형점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방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전에 이제 뭐 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PSO 관련돼서 네.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그 사항입니다. 이제 무임승차 관련돼서 노인들의 무임승차 관련돼서 이게 상당히 적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의 무임승차 관련된 제가 과거에 그 기재부의 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노인 연령 인상 높이는 관련돼서 자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도 이런 검토를 가끔씩 하게 되죠. 그런데 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적정 연령 수준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때는 한쪽의 복지 측면과 한쪽에 과연 이게 합당하냐, 이 논의가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노인들이 60세 전령이고 노인 빈곤율이 높고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는 정말 우리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섣불리 쉽게 참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기재부가 관련 자료들을 과거에도 보면은 물론 대한노인에서 그때 당시에 내부적인 합의 사항이 70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시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하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아니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포함해서 이렇게 논의를
예,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요.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예,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연령에 관해서 검토하고 70세군을 한 검토 보고서를 내부에 제가 있을 때는 생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